자,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를 하는 겁니까 안 합니까? 오늘 재밌는 게 한겨레 신문은 다음 주에 출마한다고 쓰고 경향신문은 아직 결심하지 못했다고 기사를 써가지고 두 개 신문 가운데 누가 오른 건지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님 말씀해 주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한덕수의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가시나무군요. 네, 각자가 확인한 한덕수의 마음이 그런 네. 것으로 보이고요. 상황은 점점 빌드업이 하는 것으로 가고 있죠. 이제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러고도 정말 막판에 갑자기 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외신과 인터뷰도 연이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아마 11시에 엠바고 해제가 될 건데 또 오전에도 대통령급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대권 행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또 시정연설 나와가지고는 이제 자기의 포부를 밝힐 예정이기 네. 때문에 여러모로 좀 눈길이 가고 있죠. 뭐 내일은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내일의 한덕수의 전략은 세게 얘기하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야유받고 그래서 오히려 그 예비 선거 운동을 할 것이다. 예비 선거 운동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참 이게 출마를 아까 김은지 기자 얘기한 대로 사실은 출마 가능성이 이제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양에서 노코멘트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상 암묵적 동의이기 때문에 그런 모호성을 가져가는 것이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한덕수가 막판 고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당선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본인의 지표가 그렇게 나온 다음에 추대설이 뜬 다음에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경쟁자들을 2배 정도는 압도한 힘이 있어야지 이재명하고 붙어서도 해볼 만한 것인데 그런 유효한 그런 그 결과물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금요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고 최종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본인이 나올지 말지를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동시에 다 777, 777 동률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어떨지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한덕수 총리가 떨어지고 한동훈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효과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내일 있을 국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비 선거 운동 그렇죠. 상황이 모르겠지만 거기서 핍박받는 이미지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그 자체로 지금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거부권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를 계속 되풀이 반복하고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 불쌍한 이미지가 동정론 이런 거 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결국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 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 의원들과 사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덕수라고 하는 이제 오랜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에게는 잘 미끄덩 빠져나간다. 혹은 뭐 내내 좋은 말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말을 한다라는 것이 강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중반부터는 굉장히 민주당 의원들과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아마 내일도 그런 도발을 오로지 기다리면서 도발하지 않는다면 먼저 버럭 화를 내는 모습으로 지금 민주당이 뭘 잘하고 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 강점이라는 건 대미 협상이 능하다, 예를 들어 경제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정책적인 영역에 차별점이 안 보이는 게 아마도 이제 출마를 하게 된다면은 나는 3년 과도 정부 그리고 개헌하겠다고 할 텐데 지금 이미 국민의힘에 나와 있는 후보들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오면서 할 얘기, 우리 국민들에게 새롭게 제시할 비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끌 만한 동력 이런 게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선뜻 나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덕수 못 나온다. 나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못 나온다. 나올 수가 없다. 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이분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거 다 걷어차고 내가 선수로 뛰겠다. 어떤 보수가 그런 사람을 응원하겠냐. 갑자기 이런 생각 드네요. 공약 중에 무병장수 공약. 나처럼 무병장수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 70대에도 공직을 할 수 있는 나라. 이제는 80대도 가능한 나라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박지원 원장도 출마해야 되겠는데. 세순 박지원 선생도 출마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회 개혁 의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정책 이슈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뭐 상법 개정안 더 독해진 상법 개정안을 들고 온 이재명 뭐 이렇게 언론들이
평가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던데 지금 보면 대통령실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검찰의 개혁? 기능을 낮추고 분산하는 그리고 문제. 공수처의 네. 기능을 확대하고 그리고 아주 소소한 여러 가지 이 그 개혁 의제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실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네, 호남에서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해서 27일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뭐 이변이 전혀 없을 거라고 모두가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득표를 어떻게 바꿀 수는 어떻게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로서 이제 이번 대선을 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2등, 3등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좀 도토리 키재기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두 사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본인 체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얼마나 붙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사실 현역 의원이 거의 붙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좀 차기를 도모하기 좀 어려운 체력들이 있다 보인다 이런 게 있죠. 그렇군요. 그 정책과 관련해서는 눈에 띄는 정책 어떤 게 보이세요? 눈에 띄는 정책 사실은 이제 표면화되지 않고 이미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망론이라는 것이 여의도 정가에 무르익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받은 걸 좀 받아보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바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검찰청의 권한 분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또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뭔가 대수술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그 관료적인 폐해들을 우리가 딛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국민들의 여망이 잘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을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의 문제 플러스해서 그리고 각 부처의 기능들을 어떻게 새롭게 슬기롭게 재편하느냐의 문제가 중심인 것 같고 아마도 그런 공약들 정말 중요한 공약들은 이번에 이제 경선이 끝나게 되면 순차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듣기엔 또 선대위에도 새로운 인물들이 아마도 경선이 끝나면은 합류를 추가적으로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외교안보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5,000포인트까지 이제 그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경제정책, 사회정책, 외교안보 뭐 여러 가지 남북관계도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어떻게 할지 등등에 대해서 보면 진짜 그래도 민주당이 이런 정책들을 얘기해 주니까 국민들이 신문볼 그 맛이 나는 것 같고 뭐 바퀴벌레 이런 거 얘기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진짜 처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년 반 동안이나 국정을 운영을 했으니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진짜 정말 비참한 생각까지도 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 군사 예. 그러니까 그 징병제도까지도 얘기가 됐었어요. 뭐 모병제냐 아니면은 저기 예, 선택적, 뭐죠? 예. 그렇죠. 선택적 모병제로 바꾸겠다. 아니면 이제 원래 이런, 있는 그대로 그렇죠. 가느냐. 예, 징병제로 네. 갈 거냐,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도 비슷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왜냐면 지금 이제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에 대한 문제 의식 때문에 모병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2030 남성표라고 하는 게 지난 2022년에도 굉장히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다만 이게 당장에 이제 징병제가 모병제로 가는 방식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현실 가느냐라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집중적으로 좀 논쟁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네.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지는 전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오래된 사람도 아닌데도 네. 사병 월급이 정말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은 그 처우 수준이라는 것이 그냥 그 모병 중심으로 간부를 양성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차라리 정말 정규화된 정예군을 양성을 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여야 후보들 막론하고 제기하고 있는 모병제의 방향 자체는 강론에서는 좀 다르지만 큰 방향은 분명히 물줄기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그 여러 가지 혼탁한 가운데 그래도 그 정주행하면서 볼 수 있는 경선이 민주당 경선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오후에도 후보 경선이 있고 이번 주말에는 최종 결론이 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정책 위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꼭 필요한 정책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댓글창에도 많이 남겨주시면 조금 더 좀 성숙한 그런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느덧 11시가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